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구 폭락 통계, 부동산 재테크, 핵심은 이것뿐. 어제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특별추계라고 해서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된다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까 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가격 영향 끼치는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인구 감소된다는 거, 또 인구가 증가된다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요. 또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총 인구 및 인구 성장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1960년도부터 2067년도까지 우리가 예상을 한, 통계청이 예상한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들인데요. 뭐 인구 감소와 증가,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 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뭐 정부가 규제 정책 피고 완화 정책 핀다는 거, 소득의 증가, 또 소득의 감소, 금리와 대출 규제 및 완화, 교통의 발달, 소비자의 심리, 소유 욕망, 뭐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욕망, 또 환경 복지, 이왕이면 좀 좋은 환경, 또 이왕이면 공원이 있는 곳, 이런 부분의 수요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뭐 신도시 개발, 또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 또 조세 정책, 뭐 양도소득세, 또 취득세, 보유세, 또 주택정책, 임대아파트를 갑자기 많이 짓냐 안 짓냐,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구 감소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흔히 뭐 인구가 감소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도시화하고 산업화하고 공업화 아닙니까? 다 수도권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 이동한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수는 증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구가 증가가 되고 인구가 감소가 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어제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 2017년도부터 2067년도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 성장률이 1960년대부터 해서 2067년도까지 해서 계속 이제 하향으로 우하향 곡선을 이제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총 인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하늘색 보이지 않습니까? 이 총 인구가 1960년도에는 2,501만 명에서 2017년도 5,136만 명에서 2028년 요때 인구가 5,194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장 피크가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8년도부터는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돼서 206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3,929만 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2028년이 되겠죠. 2028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얘기고 2028년도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가 이렇게 서서히 감소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뭐 생산 인구 감소, 또 고령 인구 증가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별표 있죠, 가운데. 이 부분만 보세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증가, 즉 13.8%에서 46.5%로 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별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 2017년도 생산 연령 인구가 3,757만 명에서 10년간 이제
250만 명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67년도에는 178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령 인구가 증가가 되고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총 인구 추계 시나리오를 보시면 1960년도부터 해서 206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2019년이니까 2019년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추측이라는 거죠. 추측. 그래서 중위로 추계할 것이냐, 고위로 추계할 것이냐, 저위로 추계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위 추계라는 거는 높은 수치를 추산하여 계산하는 거고, 저위 추계라는 거는 낮은 수치를 추측해서 계산하는 거고, 중위 추계라는 거는 그냥 평균적인 그 숫자를 추산하여 계산한다. 즉 추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중위 추계로 일반적으로 잡으면 2060년도에 2,500만 명에서 2017년도에는 5,136만 명이었고 2067년도에는 3,929만 명으로 총 인구가 이렇게 감소될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고위 추계로서 잡으면 2067년도에는 4,547만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추계를 보면 2067년도에는 3,365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즉 현재 2017년도로 잡으면 5,136만 명에서 낮게 잡냐, 중간으로 잡냐, 높게 잡냐 따라서 인구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202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93만 명에서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부는 통계청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통계청의 인구 통계를 제가 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는 많이 안 낳는다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유소년 인구라고 해서 1960년도부터 2067년도까지 그 도표가 있죠. 요거 보셔도 이 그래프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즉 우측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많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의학 기술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 번째 생산 연령 감소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네 번째로 보면 고령 인구가 당연히 증가된다는 거예요.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고령 인구 숫자는 이렇게 우상향,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거 보시면 고령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040년 정도 기준하면 85세 이상의 이 어르신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본다 하더라도 1965년도를 보게 되면 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죠. 그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 대신 0세에서 20세까지 요 숫자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삼각형형 구조라고 좀 안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좀 마름모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특히 과거만 하더라도 80세 이상 숫자가 많지가 않았는데 2017년도를 놓고 보면 80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이렇게 증가됨을 알 수가 있고요. 2035년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삼각형 구조로 해서 어르신들의 분포도는 많으신데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유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이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핵심 정리를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인구 감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2028년도부터 감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2028년도까지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8년 이후부터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대, 50대가 앞으로 50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40대, 50대가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는 보장, 그런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요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 요러한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첫 번째로 보면 지금 당장 부동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2050년대, 2060년대 앞으로 40년, 50년 지난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보면 애들은 많이 안 낳는다는 얘기죠. 즉 핵가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2인 가족 내지 3인 가족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노인 세대의 증가는 결국 1인 가구, 2인 가구의 증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미래의 부동산 시장 또한 소형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제 나온 통계청의 자료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역시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거하고 그 비슷한 맥락으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